아니, 종이 빨대 쓸 때 왜 짜증이 나시나요? 플라스틱 빨대는 아주 늠름하게 잘 빨리는데 종이 빨대는 조금 빨다 보면 구겨지고 뭐 이래서 잘 안 된다. 말하자면 이제 그게 불편하시다 그건데, 에이, 좀 그건 너무 찌질하신 것 같네요. 저 빨대 꽂아놓고 10시간 빨아 먹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종이 빨대가 조금 흐물흐물해졌다고 그걸 뭘 그렇게 수정을 부리세요. 그 정도는 그냥 참아줍시다. 안 되나? 외국에서도 종이빨대 많이 쓰는데요. 실제로 종이빨대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따라하는 중이고요. 전 미국에서는 종이빨대 본 적 없습니다. 미국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딘가에. 최근에 몇 년 동안 다닌 곳에서 종이빨대 받아본 적 없어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좀 민망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 문제에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워낙 산업도 발달돼 있고 문명의 이기를 충분히 누리는 나라다 보니까 미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여러 가지 오염 물질 이런 게 총량으로 볼 때 중국하고 쌍벽을 이루는 가장 큰 나라인데, 미국 사람들은 아직 너무 개념이 없어요. 분리수거 하는데 거의 못 봤고요. 미국의 대학도 가보면 그냥 뭐 쓰레기통에 온갖 게 다 같이 그냥 확 들어가 있고,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별로 걱정을 안 하는구나. 우리는 워낙 땅이 좁고 밀도가 높은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쓰레기를 조금만 안 치워도 금방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뭐 미국은 그런 걱정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환경 보호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각함이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도 조만간 저는 동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이로 여러 가지를 대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데, 뭐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 종이도 어차피 나무를 많이 베내고 그래서 환경 파괴하는 게 아니냐. 물론 그렇죠. 종이로 한다고 해서 안심하고 그냥 마구 낭비하는 건 그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종이는 비교적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베어내는 그런 나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환경 파괴를 하는데 주범인 거는 아니라는 걸 저도 자료들을 통해서 요즘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걸 우리가 종이로 조금 바꿔가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최근에는 건축가들 중에서 종이 건축을 추구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났어요. 언뜻 생각하면 눈 비 오는데 종이 건축이 말이 되냐. 하여간 아마 그 경우에는 약간의 방수 기능을 좀 해야 되니까 코팅이나 이런 문제가 아직 좀 남아 있을 텐데, 견고함이나 이런 내구성이나 이런 면에서 뜻밖의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종이 건축 연구하시는 분들 제법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도쿄 올림픽 때 종이로 침대를 일본이 만들었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되게 반가웠어요. 어유, 야, 이런 걸 그래도 다 하네.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는 전부 재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를 했다. 생각은 좋았는데 진행 과정이 좀 이상했잖아요. 너무 작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포인트는 종이로 만든다고 해서 단단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종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고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견고하고 내구성도 상당히 있는 걸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종이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최근에 종이 박스에다가 종이 테이프로, 종이 리본으로 뭐 이렇게 해갖고 포장하는 그런 회사들도 지금 생겨났고요. 플라스틱을 사용하거나 빨리 썩지 않는 계통의 물질을 사용해서 쓰던 여러 가지를 되도록이면 종이로 바꿔가는 움직임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은 뭐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자연 순환이 거의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고형 쓰레기로 남는 거고, 오죽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지질시대로 서로 분류하자고 나왔겠어요. 인류세다. 엔트로포세인이라고 불러서 인류세라고 부르자. 지질시대라는 게 수백만 수천만의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기껏 한 200~300년을 지금 인류세라고 부르자. 사실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에 가장 결정적인 자료는 뭐냐? 먼 훗날 우리가 살았던 이 지층을 먼 훗날 지질학자들이 뒤져보면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닭뼈하고 플라스틱하고. 다른 지층에는 공룡뼈가 나온다든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층에서는 훗날 닭뼈하고 플라스틱하고만 나올 테니까 다른 지질시대의 지층하고 확연하게 구분되니까 당연히 이건 다른 지질시대로 불러야 된다. 약간 어거지 같지만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플라스틱처럼 거의 영구히 사라지지 않을 그런 걸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종이로 만들면 종이는 잘 분해되니까 그런 점에서 좋은 거고, 쓰레기로 처리해 버리기 전에 잉크만 잘 뽑아내면 멀쩡한 종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많은 걸 종이로 대체하는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종이는 뭐 어차피 나무로 만드는 건데 나무를 베지 않고는 뭐 종이를 만들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멀쩡한 나무들을 그냥 전부 베가지고 그걸로 펄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살려두고 싶은 나무들은 두고, 죽는 나무라든가 힘들어하는 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을 골라내갖고 그 나무들을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내는, 실제로 유럽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상당 부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열대 지방의 산림을 마구 훼손하고 그 나무들을 가져다가 종이를 만들고 마구 쓰고 버리고 이런다 그러면 엄연한 환경 파괴니까 그걸 용서할 수가 없을 텐데, 여러 자료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그 종이들은 실제로 열대 지방에서 일정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서 나무를 키워서 그걸 수확해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그나마 뿌듯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일반인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책도 사서 읽으면서도 계속 마음이 찜찜하신 거잖아요. 책은 이렇게 많이 사놨는데 이게 또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만든 건데, 주변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참 많죠. 책은 읽어야 되는데 환경 파괴 때문에 내가 책을 안 읽습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계신데, 뭐 그런 분들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개선할 점은 저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책 한 권 사면 숲이 하나 날아가나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제지산업이 뭔가 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열대지방에서 우리가 길러서 그 나무들을 베어다가 한다, 그것도 그렇게 마음에는 안 듭니다. 기르다 보면 나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숲을 삶의 터전으로 쓰는 생물들이 또 탄생하는 건데, 원래 자연림에 있던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키워서 잘 나옵니다. 그거까지는 참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거기를 삶의 터전으로 살던 동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게까지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까지 갈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산림 녹화에 성공한 나라, 아주 세계에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녹화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림을 경영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거든요. 이제 나무를 솎아주고 빽빽한 나무들을 어떤 것들은 빼내주고 공간을 만들어줘서 좋은 나무들이 몸집을 불릴 수 있게끔 그런 걸 이제 해줘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이제는 그걸 해야만 산불도 줄일 수 있고요, 산림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그래서 언젠가 제가 임도를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근데 그걸 또 곡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관광 목적으로 임도를 내자는 게 아니라 산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임도가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산에 있는 그 바이오매스만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는 뭐 제지산업 정도는 뭐 충분히 해낼 거고요. 제지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산에 있는 나무들을 잘 관리하면서 그 나무로 종이를 만들어내는,
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 유통 과정에서 중국이 힘들게 함으로 해서 펄프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 유통 과정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종이에 관한 세계 제1의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중국이 그렇게 늘 우리나라 종이를 탐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참에 한번 우리 산림 경영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도 여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나무를 가지고 그 옛날 세계가 부러워하던 그런 기가 막힌 종이를 우리 나무로 만들어내는 그런 멋진 쾌거를 이루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제가 감히 해봅니다. 저는 죄가 많습니다. 80년밖에 안 남았다고 제가 얘기했다고 온 SNS에 다 돌아다니는데, 그 죄를 사면받기 위해서 제가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마음을 많이 바꿨습니다. 자연의 회복력이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할지도 모른다 하는 굉장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자연을 도와주면 자연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너무 포기하지 말고요. 요즘 뭐 심지어는 기후 우울증이라는 걸 앓는 젊은 친구들도 많다 그러는데 그러실 거 없습니다. 제 생각에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작은 일이라도 이 지구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일에 동참하기 시작하면, 동참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희망이 커지는 거죠. 꼭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종이를 너무 예쁘게 쓰고 있나 해서 늘 마음이 좀 아팠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종이로 모든 걸 다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고를 읽을 때 이걸 기필코 출력을 해갖고 읽어야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종이로 보는 것보다 금표로 화면으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종이로 보려고 그러면 계속 안경 벗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모니터에서는 제가 글씨 크기를 키울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새로 나온 책에 추천의 글을 쓴다든가 뭐 이러면, 예전에는 제가 원고를 출력해서 달라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출력하지 마시라고 그냥 파일로 주시면 전 모니터에서 보고 작업하겠다. 저도 종이를 많이 아끼려고 지금 노력하고 살고 있거든요. 좋은 소식은 제지산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무자비하게 산림 파괴를 일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조만간 대한민국의 종이 만드시는 분들이 세계 유통 과정의 영향권에서도 좀 벗어나고 기가 막히게 좋은 양질의 종이를 또다시 만들어내는 종이 왕국의 그 명예를 되찾는 그런 일을, 산림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일에서부터 한번 시작해서 한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